창녕군이 유채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을 막기 위해 상춘객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고 대구와 인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이 거창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상무를 놓고 3명의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독자적 생존과 선거연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450억 원 규모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사람들이 몰렸던 창녕 남지가 요즘 쉽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벚꽃만큼이나 예쁜 유채꽃을 보러 오는 상춘객들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창녕군은 상춘객 단속반까지 꾸려 코로나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녕 유채단지를 찾아온 차량들이 되돌아갑니다. 출입할 수 없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혹시나 싶어 찾아온 사람들은 유채단지를 폐쇄했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야 발길을 돌립니다. 차 타고 한번 진입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유채단지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여기 우회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은 꽃이 피기 시작한 24일부터 남지 유채단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주말은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까지 8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유채단지 옆 도로와 둑방길 출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채단지와 이어지는 개비리길 6km가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 넘게 집무실에서 숙식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는 한정우 창녕군수도 유채단지의 원천 봉쇄가 최선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창녕을 찾아주시고 또 창녕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춘객의 출입 통제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해 군항제를 취소했던 창원시가 상춘객의 방문을 막기 위해 주요 벚꽃 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허성무 시장이 직접 참여해 지난 23일부터 폐쇄된 경화역과 여좌천 등 벚꽃 명소의 상춘객과 차량 통제 상황 등을 집중 확인했으며 불법 노점상과 주정차 위반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창원시는 벚꽃이 질 때까지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거창군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와 인접해 있으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거창군이 거창형 지원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매일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간다는 거창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꼬박 한 달째 바닥을 치고 있는 매출에 상인들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다 코로나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월 20일부터 완전히 매출이 전월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점포별로 완전 5분의 1이 다운이 돼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조금씩 걷히고 있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는 갈 곳을 잃은 상황. 거창군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창군은 30일 코로나19 대응 거창군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거창형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재난 국민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모두 338억 원입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역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8,500여 곳의 모든 소상공인 업체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 식당을 돕기 위해 하루 평균 7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군청 내 식당도 영업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예술인 단체를 돕기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 10억 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전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드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계층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생계 보장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지역 경제 상황 속에 마련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일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 창원 성산구를 놓고 3명의 노동계 출신 후보들이 독자적 생존과 선거연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분열로는 보수 진영의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단일화가 선거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영국 정의당 창원 성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이 참여한 선거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 후보는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조심스럽게 단일화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 노동자들의 힘을 가장 기본적으로 모아서 성산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 같은 분위기 속 서경철 민중당 후보는 노동자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와 저는 노동계의 후보로서 힘을 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응석 후보 측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가 당의 전략 공천을 받은 후보인 만큼 단일화는 중앙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노동자가 많은 창원 성산에서는 그동안 진보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판도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단일 후보가 보수 진영의 강기훈 후보를 500표 차로 이겼습니다. 사실상 단일화 마감 시기는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지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다시 한번 강기훈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민생당에서는 구명의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 조규필 후보도 선거 승리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등록된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4년 전 총선보다는 2배나 높아진 수치인데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성 후보 비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총 213명, 여성 비율은 19%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합니다. 전체 여성 후보자 213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마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수도권 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25.4%로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강원과 전라, 제주도 등이 여성 후보 비율은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여성 후보가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강원과 충남,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 5곳에서 여성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치권의 유리천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을 모으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서 여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정치적인 정당 안에서의 진입 장벽도 여성들한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생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살인과 상해, 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를 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전과가 9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 후보자들의 전과 유무와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 경남에선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려운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통해 들어보시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한테 불편함 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고객 편의시설 확충 뭐 이런 게 가장 또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전통시장에 그 지금 기존에 해지가 있던 현대화 사업 그 부분을 지금 노화가 또 많이 됐습니다. 식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좀 확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은 우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고객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마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책적인 비전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 자금을 대출 좀 하는데 빠르게 좀 대출될 수 좀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중소상인들이 힘든 부분을 알아주는 그런 후보에게 꼭 투표를 하고 싶습니다. 바람직한 거는 많죠. 근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만 되면 와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좀 찍어주세요만 했지, 당선만 되면은 절대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얼굴도 못 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요번에 누가 당선이 되든 공약대로 제발 의시장을 좀 살려주고 와가지고 좀 물어도 보고, 사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회장들한테도 물어보고 좀 뭐든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기가 선거 때는 얼굴을 거의 맨날 봅니다. 당첨만 되면 그 순간에 얼굴 보기 하면 별따기예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던 김해에서 유럽발 유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입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 증상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경찰에 즉시 고발한 뒤 이탈자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주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복지시설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군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 주말 해군사관학교가 장병과 생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사관학교의 신나는 명소 투어와 해양체육교실 등 주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증사진 남기기와 딩기 요트, 윈드서핑 등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450억 원 규모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8,000가구를 대상으로 40만 원에서 최대 166만 원을 지원합니다.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2만 6천 가구에는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실직자나 휴 폐업자에 대해서도 7월 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금은 기매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나 전자바우처 포인트로 제공되며 사용기간도 8월 말로 한정됩니다. 김해시는 이번 주 안으로 신청과 지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원격 수업 시범 학교인 진해 용원 고등학교를 찾아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화상 수업과 콘텐츠를 활용한 중심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시범 학교가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달라며 격려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출석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전 학교의 원격 수업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청소년 모의투표 운동본부가 30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운동본부는 경남 지역의 청소년 시설과 단체, 시민단체 등 21개 기관 및 단체가 연대해 청소년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4월 15일 선거 당일 국회의원과 비례국회의원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을 시작으로 밀양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급여 기부가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원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합니다. 김상득 의장을 비롯한 밀양시의회 의원 12명은 월정 수당 한 달분의 30%를 모은 800만 원을 밀양시에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당시 수색 과정 중 숨진 고 한준호 준이 참배식이 30일 열렸습니다. 이날 참배식은 고 한준이의 동상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순으로 진행했으며 천안함 46명의 용사와 한준이에 대한 넋을 기렸습니다. 창원시는 매년 고 한준호 준이를 추모하는 참배식을 열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했습니다. 합천군이 오는 7월 23일부터 열리는 제1회 수려한 영화제의 작품 공모를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작품 접수는 4월 26일까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제작된 독립영화라면 작품 내용과 길이, 형식, 장르 등은 상관없이 출품할 수 있습니다. 공모 방법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품 링크 주소 또는 영상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에 상영되며 대상 수상작의 상금 5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막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지만 건조하겠고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 15도 이상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4월의) 첫 시작인 수요일은 흐리고 새벽에 경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는 오후 들어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 끼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